1년 중 이때만을 기다려왔습니다. 화려한 은빛 물결의 귀한 봄 멸치가 제철입니다. 하지만 멸치가 아닌 불청객도 있습니다. 아니 이 치어가 이렇게 많이 잡힌 게 올해 처음이라 이게 어떻게 처리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속을 알 수 없는 바다. 멸치잡이를 위해 밤새도록 바다 위에서 사투를 벌입니다. 끝이 안 나요. 허리가 아파 죽겠어요. 잡았다고 끝이 아닙니다. 오로지 맨손으로 그 물에서 멸치를 털어내는 작업. 온몸에 멸치 비늘을 뒤집어쓰며 이루어지는 힘겨운 작업. 세계는 꺾게 안 들려. 신선도를 위해 강구에선 그날 잡은 멸치로 바로 멸치 액젓을 만듭니다. 아파요. 마음에 심바스 그냥 봐. 한편 추운 겨울을 이겨낸 산에서도 향긋한 더덕을 캐기 위해 씨름 중입니다. 그 같은 거 잘못 당기다 보니 끊어지면 같이 굴러요. 그래서요? 딱 이맘때만 만들 수 있는 귀한 차도 있습니다. 300도가 넘는 가마솥에서 옛 방식 그대로 덮어내는 우전차. 수분이 장갑이 젖기 시작하면 손이 화상을 입어요. 이때가 가장 분주한 이들을 따라가 봅니다. 경남 고성군. 동도 트이지 않은 이른 새벽. 선원들은 이미 출항 준비를 합니다. 이 아침에 어디로 이렇게 가시는 거예요? 지금 정치망에 멸치 잡으러 가요. 청정해역인 자란만. 바다로 나갈 때면 언제나 만선을 기대하며 나아가는데요. 근무는 어디에 있어요? 예, 저기 있어요, 사장님. 저 앞에요? 아, 이거 다르베 여기 우리. 네. 지금 건물로 올라가요, 따라. 천천히 양쪽의 그물을 끌어올리기 시작하는데 끌어올리자마자 거짓말처럼 보이기 시작하는 멸치떼들. 첫 그물부터 멸치 풍년입니다. 멸치예요. 멸치랑 정어리랑 섞였어요. 사시사철 멸치가 잡히긴 하지만 이맘때 잡히는 멸치가 최고로 맛이 좋을 때라는군요. 정치망인데 정치망이 뭐냐면 바다에 자기 구역이 있어요. 그 구역에다가 그물을 쫙 쳐가지고 뭐 잡으러 다니는 게 아니라 그 구역에 들어오는 멸치를 우리가 새벽에 가서 수거해 오는 겁니다. 멸치떼 이동 동선에 따라 미리 설치해둔 그물에 물고기를 가두는 형식인 정치망 어업 방식. 그런데 애써 잡은 고기를 떠서 버리는데요. 순식간에 무거운 분위기가 흐릅니다. 왜 버려요? 아까운데? 멸치가 아니라 올해는 이상하게 이런 치어가 많이 잡혀가지고 어쩔 수 없는 일입니다. 이게 전부 다 이렇게 보내봐. 정치망의 장점도 있지만 이렇게 물고기를 구별해서 잡을 수 없는 단점도 있답니다. 잡는 것보다 치어들을 처리하는데 더 많은 시간을 보내게 된 상황. 잠시 후 다행히 제대로 된 멸치떼를 만났습니다. 오래 기다려 만난 멸치떼. 특히 정치망으로 조업한 멸치는 바다에서 그대로 건져 올리기 때문에 몸에 상처가 덜 나 상품 가치가 더 높다고 하는데요. 멸치 작은 멸치들은 비늘이 눈에 잘 안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멸치가 엄청 많잖아요. 그 작은 비늘들이 자기들끼리 부딪혀가지고 벗겨지면서 생긴 비늘이에요. 아, 저기 거품이 아닌 거예요? 네네. 저도 처음에 이 일할 때 거품인 줄 알았는데 우리 선대 어르신들이 다 그러더라고요. 비늘이라고. 귀한 멸치를 조심스럽게 상자에 옮겨 담습니다.
올해 첫 조업직은 만족할 만한 양. 꽉 찬 멸치를 보니 든든해집니다. 들어오는 시간은 밤에 얘들이 야행성에서 밤에 들어오거든요. 근데 낮에는 이게 입구가 좁잖아요. 입구가 좁은데 그 낮에는 햇빛 때문에 그 입구가 보여요. 애들이 그 낮 동안에 많이 빠져나가고 고기가 100마리가 들었다 하면 낮에 작업하면 뭐 50마리도 못 잡는 거예요. 동이 트기 전에 빠르게 작업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하루에 총 몇 개의 그물을 작업하는 걸까요? 그물 몇 개 해야 돼요? 5개. 또다시 제대로 된 멸치대를 만나볼 수 있을지 기대를 해봅니다. 사람의 힘으로는 부족해 양만기까지 동원됩니다. 이때 가장 중요한 작업, 바닷물을 막대로 쳐줘야 하는데요. 그물을 당길 때 얘네들이 바다 깊숙이 쭉 밀려나가 밑에 있어가지고 쭉 밀려나가야 되는데 얘들이 확 펴고 위로 피거든요. 피면은 뒤로 다 넘어가죠 고기들이. 아, 다 도망가요? 예, 다 뒤로 넘어가 버려요. 이번에도 그물 가득 은빛 물결로 수놓았는데요. 덩달아 선원들까지 힘을 얻습니다. 그런데 멸치와 함께 여기 또 다른 손님들도 찾아왔네요. 두 마리 작아요. 한 마리 더 있어요? 짜요. 오면은 한 마리 맞아요. 멸치대 주변엔 항상 크고 작은 물고기가 많다는군요. 원래 정치망에는 여기 지나가는 물고기가 다 잡혀요. 덕분에 선원들도 바쁘게 움직입니다. 이때를 기다려온 만큼 만선의 꿈을 이뤄가는 중입니다. 제철 맞은 봄 멸치로 한가득 채웠습니다. 좋아요. 네, 좋아요. 네, 돈 많이 받아요. 몸은 힘들지만 마음만은 개운합니다. 3시간 작업 후 또 다른 곳으로 이동하는데요. 멸치 자숙해요. 삶는 거죠. 바로바로 삶아줘야 돼요? 네. 안 그러면 배가 터져서 이게 상품 가치가 없어요. 멸치는 잡자마자 죽어버리기 때문에 신선도가 생명인데요. 그래서 이렇게 바로 잡자마자 소금물로 쪄내고 건조하는 과정을 거칩니다. 이때 자숙발에 일정한 두께로 멸치를 펴는 것이 노하우인데요. 딱 펴져야 되죠. 이거 연습을 했다기보다는 수도 없이 해놓으니까 숙달이 된 거죠. 적당한 염도의 소금물로 쪄주는 것도 관건. 소금물에 천인염을 더해 염도를 맞춰 5분간 쪄준 후 건조 과정에 들어가게 됩니다. 이거 사이즈가 작은데요? 이거 볶음용이에요. 먹어요. 뭔가 했더니 꼴뚜기네요. 선원들만 먹을 수 있는 특별한 간식이랍니다. 맛있어요? 세요. 멸치가 많이 잡혀서 좋긴 하지만 일이 끝날 줄 모릅니다. 멸치 삶기 작업이 계속되는데요. 반복되는 작업에 온몸이 쑤셔옵니다. 끝이 안 나요. 허리가 아파 죽겠어요. 그래도 기분 좋아 보이시는데요? 이제 많이 잡으니까 좋은데 허리가 아프네요. 작은 두께의 차이에도 멸치의 익힘 정도가 달라질 수 있어 직원들에게는 맡길 수 없답니다. 잡은 멸치를 바로 삶아내 멸치 본연의 맛을 그대로 간직할 수 있는데요. 이제야 모든 작업이 끝나갑니다. 고된 노동 끝에 맛보는 시원한 물 한 잔. 삶은 멸치는 16시간이 넘게 건조해준 후 또다시 선별 과정을 거칩니다. 발수로 800발이니까 말렸습니다.
250박스 정도 나올 거예요. 5시간 만에 돌아온 항구. 그런데 무언가를 찾고 있는 승현 씨. 멸치는 물론이고 병어와 꼴뚜기, 전어까지 골고루 골라냅니다. 아침에 반찬 고르고 있어요. 외국 애들도 먹고 같이 먹어야죠. 덕분에 오늘 아침은 진수성찬입니다. 맛있어요. 맛있어요? 맛있어요. 이거 언제 잡았어요 우리? 강거 많이 간 거. 수년간 배를 타며 사연 없는 수산물이 없습니다. 덕분에 이렇게 맛있는 밥상을 마주할 수 있는 거겠죠. 새삼 오늘따라 어부라는 사실이 더 뿌듯해집니다. 엄청 급하는데 이제 먹을 거에 이제 먹으면 기분이 좋은데 가뜩이나 제가 좋아하는 거 그리고 제가 잡은 거 이런 걸 먹으니까 엄청 행복하죠. 건조된 멸치는 바로 선별 과정에 들어가는데요. 멸치는 크기와 종류에 따라 쓰임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크기별로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작은 거 기준은 볶음용 멸치가 되고요. 중간 거는 씹어 먹을 수 있는 멸치가 되고요. 큰 것들은 다시요. 크게 4가지로 분류하는 멸치. 크기에 따라 마지막까지 사람 손으로 하나하나 세밀하게 작업해야 한답니다. 이 일을 하면서 보람을 많이 느꼈어요. 정말 좋은 상품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리뷰를 달아서 사진 같은 거 보내주시고 하면 그런 거에 대한 뿌듯함, 보람을 많이 느낍니다. 한편 거제도 외포항에서도 멸치잡이로 바쁘답니다. 매일 항구에는 멸치잡이 배를 맞이하느라 분주한데요. 이때를 기다렸다 멸치를 찾는 사람들이 많은데요. 살이 통통하게 오른 요즘 멸치가 맛이 최고랍니다. 엄청 맛있어요. 내 볼 거니까. 동네 이웃들하고 나눠 먹을 거예요. 제철을 맞아 사람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는 이곳. 싱싱한 제철 멸치를 다양하게 맛볼 수 있는 곳입니다. 어디 잡은 거예요? 예, 아침에 잡아온 멸치예요. 각종 채소에 양념 고추장만 넣고 버무리면 끝. 멸치가 물러지니까 애기 다르니까. 순식간에 새콤달콤한 멸치회 무침이 완성됐습니다. 정말 군침이 도는군요. 칼칼한 양념에 졸인 멸치조림도 별미 중의 별미입니다. 이맘때 멸치는 기름과 살이 많아 고소하고 담백한 맛이 일품인데요. 멸치조림을 쌈에 싸먹으면 그 맛이 기가 막히답니다. 1년 중 딱 이맘때만 누릴 수 있는 호사입니다. 멸치 먹는 거하고 틀리네 또. 멸치 쌈밥. 이 멸치가 와 살이 통통 올라가고 맛있습니다. 지금 딱 먹는 멸치가 진짜 연해요. 완전 맛있어요. 캄캄한 새벽. 멸치잡이를 위해 준비 중입니다. 매번 나서는 길이지만 이 순간은 항상 긴장입니다. 선장님 이제 여기서 얼마나 나가는 거예요? 한 시간 반에서 2시간. 여기가 멸치 그 산란지 여기 되니까. 그 남해안 쪽으로 멸치가 많이 들어와요. 멸치대를 찾아 떠나는 길. 만선을 꿈꾸며 항해를 시작합니다. 어군 탐지기를 통해 멸치대를 찾는데요. 멸치인데 이제 큰 건가 작은 건가 거의 해 뜰 때 잘 잡히는데 요 지금 멸치 얼굴이 너무 많이 돼서 오로지 선장의 판단에 달렸습니다. 일단 그물을 내려보기로 하는데 그물을 내리기 앞서 부표부터 준비합니다. 이거 부위 던지면 밑에 안 가라앉아요.
멸치대의 이동 동선을 파악해 약 1.6km에 달하는 그물을 30분에 걸쳐 투망을 하는데요. 이제부터는 기다림의 시간입니다. 한 20-30분 있다가 올릴 거예요. 왜 그렇게 기다려야 돼요? 그물 깔아앉는 시간이 있으니까. 모두가 한마음으로 기다리는 시간. 그물이 제대로 바다에 안착할 수 있길 기도하는 마음입니다. 토끼 많이 잡으면 기분이 좋아요. 오늘은 몇 개 잡을 거예요? 몇 개나? 오늘은 100개만 돼요. 몇 개? 100개. 약 30분이 지난 후 드디어 그물을 끌어올리기 시작하는데요. 과연 멸치대가 모습을 드러낼지 기대가 됩니다. 그런데 가뭄에 콩나듯 보이는 멸치. 보잘것없는 성과입니다. 뒷포리하고 씨알이 너무 자라놓으니까 빠지는 거죠. 땀이 엄청 뗐는데 고기 안 올라오잖아요. 계속해서 양망 작업을 하는 선원들. 착잡한 표정을 감출 수가 없는데요. 고기 없어요. 고기 없으면 또 어떻게 해요? 그뭐 다루살이 나중에 또 망도 한 번 더 해요. 그물을 끌어올리느라 힘은 힘대로 들고 고기는 고기대로 없는 상황. 신경환 선장은 초조해집니다. 어쩌다가 한 번씩 못 잡고 들어갈 때도 있는데 그 기상도 좋고 이러니까 다시 해야 돼. 시간도 좀 빨라. 뭔가 결단을 해야 할 시기. 일단 자리를 옮겨보기로 했습니다. 선장의 어깨가 무거워지는데요. 의지할 수 있는 건 어군 탐지기뿐. 양이 많이 없어. 별로 없어요? 오늘도 꼴방. 도무지 바닷속을 알 수 없으니 수십 년 경력자도 뾰족한 답이 없습니다. 바로 그때 어군 탐지기에 멸치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어구는 많아도 아닐 수도 있고. 그러니까 선원들이 고생이. 그래가지고 한 방에 그게 제대로 된 멸치면 이제 한 배 싣고 들어가는 거고. 또다시 희망을 담아 두 번째 투망을 합니다. 투망하는 일도 그물을 걷어 올리는 일도 선원들에게 만만치 않은 고된 작업. 이번만큼은 그 고됨에 바다가 보답해 주길 기도해 봅니다. 많이 잡아야 돼요. 왜 많이 잡아야 돼요? 많이 잡으면 재밌어요. 수시로 그물 상태를 확인해 보는데요. 선원들도 부표를 확인하며 긴장을 늦추지 않습니다. 고기 좀 있어요? 조금 들었어요. 그거 붙이면 계속 있어요. 이렇게만 꼴랑꼴랑 안 해요. 계속. 멸치가 많이 잡히면 그물에 무게가 생기면서 부표가 한 자리에 고정되어 움직임이 덜해지는 건데요. 많이 잡아야 돼요. 많이 잡으면 빨리 들어가죠. 과연 선원들의 바람은 이루어질 수 있을까요? 드디어 그물을 올리기 시작합니다. 힘차게 양망 작업에 들어가는데 다른 데서 지금 안 그릴 때 이러니까 별로 희망이 없네요. 점점 사라져가는 기대. 그런데 그때 멸치! 드디어 모습을 드러낸 멸치대. 은빛 멸치가 이렇게 반가울 수가 없습니다. 신이 나는 선원들이 힘차게 그물을 끌어올립니다. 정말 그물 반, 고기 반입니다.
토실토실하게 살이 오른 봄 멸치. 이 멸치를 만나기 위해 오랜 시간 기다려왔습니다. 어장을 빼면서 요 밑에 떨어지죠. 고기가 많이 잡혔을 때는 많이 떨어져. 그럼 그거를 저 가구에 다 담아. 담으면은 식당에 가면 횟감, 조림, 그다음에 우리가 여기서 털어가지고 이제 나중에 경매하는 거는 액젓 그렇게 나와요. 멸치의 무게 여간 힘든 작업이 아닌데요. 그물과 씨름을 하다 보면 온몸에 멸치 비늘로 샤워를 해야 할 정도랍니다. 기름기가 많이 차죠. 맛있어요. 액젓 담아가지고 뚜껑 열면은 고소한 냄새가 나요. 봄 되면은 멸치밖에 안 차가요. 고소한 멸치 냄새 맡고 갈매기들도 만찬을 즐기러 찾아왔습니다. 고기가 있으니까 맛있는 고기가 있으니까. 얘는 완전 파티네요. 네. 그 그물에 뜯어먹고 배 위에 올라와서 먹고 이러면 몸은 힘들지만 많은 멸치를 잡을 수 있어서 뿌듯한 마음뿐입니다. 한 시간 만에 끝난 양망 작업. 고생한 보람을 느낄 수 있게 만선입니다. 이제야 잠시 숨을 돌리는 선원들. 온몸에 뒤집어쓴 멸치 비늘을 씻어냅니다. 했다 써 힘들어. 고된 노동 뒤 긴장이 풀리고 나니 허기가 몰려옵니다. 급히 잡은 멸치를 손질하는 선원. 라면. 예. 시간이 없어서 그 집에 가는데 라면 먹었대요. 나중에 다 하고 밥 먹고 저녁 밥 먹었대요. 왜 시간이 없어요? 바로 멸치 바로 들어요. 가장 손쉬운 라면에 싱싱한 멸치를 곁들여 봅니다. 고소한 맛이 일품인 멸치라면. 정말 꿀맛입니다. 맛있어요. 열한 시간 만에 돌아온 항구. 요즘 항구엔 멸치잡이 배들로 늘 북적입니다. 이제부터 진짜 힘든 작업이 남아 있습니다. 저거 멸치 털어야죠. 털면은 바닥에 다 빠지잖아요. 못 빠지게 지금 조물이 만들어놔. 기계의 힘을 빌릴 수 없어 오로지 사람의 힘으로 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 둘. 근데 왜 그 말을 하면서 해요? 이렇게 손같이 뜨면요. 안 새겨는 그렇게 안 들려요. 손 안 맞으면 안 들립니다. 시간은 어느 정도 걸리는 거예요? 한 2시간 넘게 걸립니다. 다 끝나면 한 5시 넘어요. 선원들이 호흡을 맞춰 해야 하는 작업. 자칫 호흡이 엉키면 그물 전체를 처음부터 다시 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여간 힘든 일이 아닌데요. 이런 거 처음 봤습니다. 근데 진짜 대단하네요, 진짜. 저도 멸치 봄에 보니까 너무 새롭고 신기하네요. 멸치. 해 먹으면 그래서 싱싱해서 비린내가 많이 안 나는가 봐요. 계속되는 멸치 털이 작업. 한 번에 털어내야 멸치의 상처를 줄일 수 있는데요. 손끝으로 전해오는 통증이 만만치 않은 작업입니다. 드디어 잠시 쉬는 시간. 멸치를 털고 나면 온몸을 이렇게 멸치로 목욕을 하곤 한답니다. 멸치 들어. 고된 일 뒤에 마시는 물 한 모금이 그 어떤 것보다 꿀맛입니다. 좋아요. 물 시원해는 좋아. 딱 맞아. 지금 날씨가 너무 좋아요. 안 힘들어요? 조금 힘들어요. 400개 먼저 보이면 힘들어. 아파요. 밤에 신바스 그냥 봐. 일은 고되고 힘들지만
그래도 멸치가 많이 잡혀 즐거운 마음인데요. 시청 어서 가자. 다시 막바지 작업에 들어가는 선원들. 또다시 작업에 들어갑니다. 서로 의지하며 힘든 작업 과정을 마무리해가는 선원들. 드디어 약 2시간 만에 모든 작업이 끝났습니다. 끝났. 힘들어. 조금 시원해. 시원해요? 더 있어요. 건물 다 내려. 거기 올라가요. 터는 작업이 끝이 아니었군요. 털어낸 멸치를 크레인을 이용해 올려줄 차례인데요. 오늘 잡은 양은 약 3톤. 판매를 위해 상자에 담아줍니다. 오케이. 많이 넣어야 돼요? 많이. 여기까지 세 있어요. 한 상자당 약 30kg. 100여 개가 넘는 상자를 옮기다 보니 힘에 버거운데요. 싱싱한 봄 멸치를 사수하기 위한 선원들의 사투가 끝나갑니다. 이렇게 살이 토실토실하게 올랐고, 그리고 이 메리치 자체가 이렇게 지금 알로까지 있거든요. 이런데 메리치는 여기 이제 알로까지야 이제 이 메리치가 이제 젓갈로 담아나면 국물도 많이 나고 구수하게 맛있어요. 젓갈용 멸치는 현장에서 바로 천일염으로 염장을 해주는데요. 오랜 경력자만 할 수 있는 작업입니다. 젓갈용 멸치를 소금으로 버무릴 때도 요령이 있는데요. 이 비비면 살이 안 깨집니다. 이 소금에서 멸치 맛을 이제 단맛을 내고 쓴맛을 내고 그렇습니다. 멸치에 소금 간이 잘 배 수 있게 버무리면서 살이 으깨지지 않게 해야 하는데요. 만들어야 하는 양이 많다 보니 순식간에 멸치와 소금을 버무립니다. 염장을 마친 멸치는 비닐팩에 담아 밀봉을 해서 숙성 과정을 거치면 멸치 젓갈이 됩니다. 오늘 몇 개 해야 돼요? 오케이. 오늘 200개 돼요. 맛있는 멸치 젓갈을 위해 오늘도 최선을 다해 염장을 하는데요. 또다시 봄 멸치를 만날 때까지 맛있게 익길 바라는 마음입니다. 한편 봄 멸치로 액젓을 담그느라 분주한 곳도 있습니다. 전통적인 발효 방법을 살리기 위해 항아리 안에서 액젓을 발효시키는데요. 오늘은 3년 된 액젓을 걸러내는 작업을 하는 날입니다. 곰사 같다고 하죠. 완전히 이렇게 물처럼 액체가 돼가지고. 잘 발효된 액젓을 침전통으로 옮겨주는데요. 멸치 건더기는 걸러내고 멸치 액젓만 남기기 위해서입니다. 이 항아리가 한 200kg라고 잡으면은 액젓 저기 하면 반절 나오면 100kg 정도 나온다고. 얼마 안 나오네요. 예, 생각보다는 많이 안 나옵니다. 불순물을 최대한 제거한 후 맑은 원액만 추출해내는 것이 관건. 3일간 침전 후 뽑아낸 액젓에 남아있을지 모를 불순물을 제거해야 하는데요. 원래 이게 커피 이렇게 내리는 필터인데 찌꺼기가 안 나오게 돼서 이거를 촘촘한 이걸 쓰고 있습니다. 액젓 원액을 거름망으로 걸러주는데요. 맑은 액젓이 될 때까지 3번의 필터링 작업을 거칩니다. 음식에 감칠맛을 더해주는 멸치 액젓. 항아리의 특성을 이용하기 위해 마당으로 옮겨 숙성 과정을 거치는데요. 바람 맞고 비 맞고 햇볕 쏘이면서 해야 자연 발효가 돼서 맛있습니다.
아, 요쪽 거는 지금 2008년도에 한 겁니다. 이쪽 거. 오랫동안 정성을 쏟아 깊은 맛을 들인답니다. 20년 가까이 된 진한 어간장까지. 오호, 진짜 진해 보이네요. 죽처럼 진해졌죠? 이 어간장인데요. 세겹을 했습니다. 세겹이 뭐예요? 첫 해에 멸치 액젓에다가 메주를 넣고 그 100일 지난 다음에 꺼내고 그 이듬해 또 메주를 넣고 그 또 꺼내고 또 3년째 되던 해에 또 메주를 넣고 그리고서 갈라내면은 이렇게 진한 어간장이 됩니다. 감칠맛 나는 봄 멸치의 맛을 그대로 품어냈습니다. 한편 유난히 추운 겨울을 이겨낸 강원도 산속에선 이맘때를 손꼽아 기다려온 사람들이 있습니다. 지금 어디 가시는 거예요? 더덕캐로 지금 가는 길이에요. 아, 더덕이요? 예. 3월 한번 캐고 나니까 토심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더덕씨를 또 심어놨더니까 더덕이 지금 크고 있어요. 향긋한 더덕을 찾아 나서는 길. 언뜻 보기에도 가파른 산길인데요. 재배 환경이 까다로워 귀한 몸값을 자랑하는 산더덕. 야생 그대로 키우다 보니 수확하는 일도 만만치 않다는데요. 숙련된 손길로 찾아낸 산더덕. 이게 산에서 10년 넘게 큰 더덕이에요, 이게. 저기 뭐 심어놓고 12년째? 근데 10년도 더 된 것 같은데 저희는 신경을 안 쓰다 보니까 돼지가 다 캐먹고 이제 큰 것만 자꾸 골라 돼지가 먹는 거예요, 지금. 네. 아직 잎을 피우기 전 매의 눈으로 더덕을 찾아봅니다. 이 더덕싹이잖아요. 이게 더덕싹이에요. 산더덕은 잎이 나기 전 지금이 가장 약효가 좋을 때랍니다. 특히 야산에서 자란 산더덕은 향이 진하고 쓴맛이 강하며 울퉁불퉁한 모양이 특징입니다. 겨울에 이 영양분 같은 게 아직 싹이 안 났잖아요. 그러니까 몸에 다 이렇게 저장하고 있으니까 좋은 것 같아요. 산더덕이 품고 있는 사포닌은 호흡기 건강에 좋을 뿐 아니라 기관지 건강에도 도움을 준답니다. 몸에 좋은 만큼 가파른 산에서 캐는 일이 쉽지만은 않은데요. 요거 더덕 같아요. 어떤 거요? 요거 하얀 거 요거 이렇게. 줄기를 찾아 더덕을 캡니다. 그런데 캐는 작업도 만만치 않습니다. 한참을 캐내야 몸을 드러내는 더덕. 더덕이 나와? 저기 나온대요. 저 큰 거 있을 거야. 아마 가보세요. 뭔가 큰 더덕이 있는지 한참을 애쓰는 작업자. 그런데 이건 더덕과는 좀 달라 보입니다. 작약이거든요, 이게 한약재. 작약밖에 안 나왔죠. 옛날에는 뭐 사약 만들 때 썼다는 얘기도 있고 여러 가지 얘기가 있더라고요. 근데 지금 같은 경우는 꽃 만든 플로리스트들이 많이 쓴다 하더라고요. 이쁘다고 이 꽃이. 화려하고 큰 꽃으로 유명한 작약꽃. 지금도 약초로 많이 쓰이고 있습니다. 또다시 오르는 산. 이번엔 산더덕을 찾을 수 있을까요? 경사가 심한 산에서의 작업이다 보니 항상 안전에 조심해야 한다고 합니다. 잘못하면 풀뿌리 같은 거 잘못 당기다 보면 끊어지면 같이 굴러요. 그럼 진짜 큰일인데? 네, 좀 많이 다치죠. 오, 그렇게 다친 적도 있어요? 네, 저는 몇 번 다쳤었죠, 그렇게. 계속되는 산더덕 캐기 작업. 수십 년간 산에서 일해왔지만 한치 앞은 모르는 게 산에서 하는 일이라고 합니다. 여기가 산이 비알이 세다 보니까 서서 막 이제 해가지고 위험하기 때문에 앉아서 조심 있게
뿌리가 다치지 않게 조심히 캐내야 하므로 마냥 힘을 줄 수도 없다는데요. 이번엔 돌까지 나타나서 말썽입니다. 그래도 노동의 대가랄까. 힘들게 일했을 때 이렇게 하나씩 나오면 그 보람이 있어요. 계속 이어지는 더덕 캐기 작업. 매번 얼마나 캘지 가늠할 수 없답니다. 아버님 거기 뭐가 있어요? 요 삼이 있어요. 삼이 있어요? 예. 아니 삼이 아니네 이거는. 삼대인 줄 알았더니 삼이 아니에요. 산에서 일을 하다 보면 이런 재미도 있답니다. 여봐, 3이잖아. 이번엔 진짜인 것 같은데요? 네, 캤어요. 삼도 캐고 더덕도 캐고 그래. 산에 있어요, 그렇게. 오, 삼 미쳤만. 어쩌다 자연이 주는 보물이랍니다. 많이 캤어요. 딱 필요한 양만 캐서 필요한 사람들에게 나누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 가족. 이래 하나씩 이래 나오면 재밌어요. 그리고 이제 이래 파고 나면 저녁에는 아주 그냥 녹초가 되는 거예요 이게. 세 사람이 노력한 끝에 꽤 많은 양의 더덕을 캤습니다. 진한 더덕 향이 한가득 퍼지는 것 같네요. 산에서 그냥 캘 수 있는 게 많이 캐지는 못해요. 욕심을 많이 못 부리니까요. 그냥 캐는 것만큼씩 그냥 하루 뭐 5kg도 캐고 10kg도 캐고 그냥 그렇게 작업을 해가지고 하고 있네. 몸은 피곤해도 이맘때만 되면 향긋한 더덕 향이 어김없이 그리워진다는군요. 영양가 좋은 산더덕을 찾아 사람들이 찾는다는 이곳. 이른 아침부터 손님 맞을 준비로 분주합니다. 더덕 손질에 여념이 없는데요. 양념을 해서 나가는 거니 들어가고요. 사이사이 양념을 배게 하려고요. 매콤달콤한 양념이 쏙 배인 더덕구이는 이맘때 먹어야 그 진미를 더 느낄 수 있다고 하는데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더덕 낙지 제육볶음 나왔습니다. 소도 일으킨다는 낙지까지 보양식 재료가 여기 다 모였는데요. 야, 진짜 맛있겠네요. 쫄깃한 낙지와 아삭한 더덕의 식감이 궁합도 아주 잘 맞는답니다. 이걸 먹으면 기운이 뻗쳐서 태기산 꼭대기까지 아주 뛰어가겠어. 맛있다. 와. 맛있어. 향기가 아주 쫙 나는 게 기운이 스물스물 납니다. 한편 경남 하동에서는 새싹으로 차를 만드느라 분주합니다. 1년에 딱 한 번 새잎으로 만드는 차. 이맘때가 아니면 만들 수가 없답니다. 우리가 우전차라고 하는데요. 우전차는 아직 강압성을 하지 않고 이제 막 올라온 새순입니다. 귀한 새순만을 엄선해서 따내는 작업을 거치는데요. 일일이 사람 손으로 따야 해서 여간 손이 가는 작업이 아닙니다. 지금 차입은 하루에 한 명이 1kg를 따기가 어렵죠. 산 중턱 야생의 차밭에서 맨손으로 차를 따는 사람들. 쉽지 않은 일임에도 차를 배우기 위해 먼 발걸음을 한 손님도 있습니다.
엄청 예뻐요. 한국 전통 차 문화를 배우고 싶어서 왔다는군요. 프랑스에서 차나무를 심고 싶어요. 차 문화에 대해 배우고 싶어요. 손이 많이 가는 만큼 제대로 배우고 싶어서 선택했다는데 찻잎 하나하나 따는 일이 만만치 않습니다. 이 만드는 것도 손이 많이 가지만 이게 차잎을 따시는 분들이 이 노고가 없으면 맛있는 차를 절대 만들 수가 없습니다. 수확한 차잎은 바로 덮어주는 과정에 들어갑니다. 다른 농장에서 모아온 찻잎까지 양이 꽤 되는데요. 오늘 30kg 정도 되겠습니다. 이거까지 해가지고. 티끌모아 태산이라고 조금씩 한 줌 한 줌씩 모은 게 많죠. 차를 덮는 과정은 아무나 할 수 없는 고난이도 작업. 이 장갑을 3개를 껴도 손이 화상을 입어요. 전기가 이게 이제 수분이 장갑이 젖기 시작하면 타고 들어와서 이쪽으로 다 이제 수포가 생기게 돼 있어요. 빠른 시간 안에 찻잎에 수분을 날려줘야 하기 때문에 높은 온도는 필수. 92, 99, 300. 무려 300도가 넘는데요. 준비되세요? 자. 찻잎을 붓는 순간 빠른 속도로 덮어주는데요. 이제부터는 열기와의 싸움. 아직까지는 그렇게 뜨겁지 않습니다. 찻잎이 타지 않게 계속해서 손으로 찻잎을 덮어주는 과정을 거쳐야 하는데요. 찻잎이 다 덮어졌다는 신호. 이제 빠르게 찻잎을 가마솥에서 빼내야 합니다. 조금만 지체해도 찻잎이 타버릴 수 있는데요. 이 과정을 계속해서 반복하다 보면 손이 얼얼해진답니다. 처음에 전기가 너무 많이 빠져버리면 이 차가 골고루 익지 않고 설리게 되고요. 또 전기를 너무 빨리 안 빼주면은 또 너무 푹 익어서 차가 아니고 나물이 될 수도 있어요. 쉬워 보이지만 차를 덮는 방향과 시간에 따라 맛이 좌우된다는데요. 단 1초의 차이에도 차의 품질이 결정될 수 있어 신경을 곤두세웁니다. 덮은 찻잎을 꺼내어준 후 바로 다음 작업에 들어가는데요. 가마솥에서 나온 찻잎을 바로 식혀줍니다. 차잎이 익어서 바로 나왔을 때 우리 체온보다 온도를 최대한 빨리 낮춰줘야지만 차잎에 있는 산화 요소가 딱 멈춥니다. 그래야지만 초록색인 녹차의 특징이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차의 향을 가두기 위해 찻잎을 손수 비벼주는 과정도 필수입니다. 얼마나 공을 들이냐에 따라 차의 맛이 결정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이후 건조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차 한 잔을 맛보기 위해서 정말 품이 많이 들어갑니다. 18시간 정도 지금은 말리는 걸 설정해놓고 수분이 남아있으면 상할 수가 있으니까 일단 넉넉하게 말리는 걸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 날 비로소 향긋한 차가 완성됐습니다. 녹차 중에서도 가장 최고의 상품으로 인정받는 우전차. 첫 싹으로 만들어 더욱더 구수한 맛이 일품입니다. 이 계절과 잘 어울리는 차 한 잔입니다. 외국인들의 입맛엔 어떨까요? 맛있다. 차 많이 드십시오. 좋아요. 어떤 요리는 여러 가지 어떤 조미료를 넣어가지고 어떤 화려하게 해서 나갈 수 있지만 차는 단순하게 물 하나를 우렸는데도 사람을 감동시키거든요. 그것 때문에 아직까지 그 도시로 못 나가고 이 차 하는 일을 계속 하고 있어요. 그 매력 때문에. 네. 우전차가 주는 매력이 깊고도 깊습니다.